서울시 여성 일자리 랜선 포럼 2부 패널 토론 좌장을 맡은 한국여성노동자의 자문위원 임윤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1부에서는 그 주제 발표가 3개가 이제 이루어졌었는데요. 코로나 위기는 여성 일자리 위기다라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세계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대전환의 시기여서 어떻게 그러한 그 변화된 미래를 대비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는 여성 일자리 정책 방향을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이제 2부 패널 토론 시간에서는 그럼 이 코로나 위기가 위기로만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또 여성 일자리에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대안들이 마련돼야 되는지 각계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열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랜선 포럼 보고 계시는 여성 일자리 관계자분들이나 서울 시민들께서는 유튜브 방송 화면 옆에 실시간 채팅방이 있다고 해요. 저도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그 채팅방에 또 이 내용을 들으시고 여성 일자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 또 응원 댓글 이런 걸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도움 말씀을 주실 패널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부에서 주제 발표도 맡아주신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정보 AI 비즈니스학과 이지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대표해서 서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 박정숙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성 언론인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핌에서 공공정책부장 겸 미래전략실장을 맡고 계시는 정태성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닝 분야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벌써 여러 해 되셨더라고요. 여쭤봤더니 유빅스 컴퓨팅 김근희 대표 이사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언론, 기업, 또 현장, 또 학계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더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패널 토론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지은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주제 발표 잘 들었는데요. 코로나 위기의 그 특징 중에 하나로 언택트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도 보시면 지금 이 코로나에서 가장 빛나는 노동을 했던 그 여성 노동자들이 대부분은 대면에서 돌봄 노동을 하시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또는 긴급 돌봄 하시거나 아이 돌봄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럼 언택트라는 그러한 사회로 전환이 된다면 이런 돌봄 노동을 하시는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성 일자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사실은 대면 서비스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앞서 말씀하셨던 아이 돌봄이나 요양보호는 그분들이 하신 업무를 보면 대부분 비정형된, 그러니까 매뉴얼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들이고, 또 그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휴머니티, 인간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직무들을 언택트로 100% 대체를 하거나 그다음에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은 100%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4차 산업시대의 미래 일자리가 어떻게 바뀔지 그거에 관한 전망 보고서를 보면 여기서는 업무의 정형성, 즉 이 업무를 매뉴얼화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앞서 말씀하셨던 아이 돌봄이나 요양보호, 그다음에 사회복지 이쪽 업무는 사실은 시스템이나 그런 자동화로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로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적용한 AI, 그다음에 홀로그램,
그다음에 헬스케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분야에도 인간과 기계가 협업을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가령 우리가 이제 요양보호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환자분들을 위해서 배변도 지원해드리고 머리도 감겨드리고 또 재활을 위해서 운동도 시켜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여성의 몸으로 본인보다 덩치가 큰 환자분들을 옮겨서 씻겨드리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보통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두 분씩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제 도와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로봇가 현장에 투입이 되면 사람과 로봇이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조금 육체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또 로봇은 정확하게 본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또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이잖아요. 상대방이 내 배변, 움직임, 몸을 닦아주는 거에 대해서 불편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기계가 그런 것들을 해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가가호 방문해서 이제 집에서 도와주시는 제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 돌봄의 대상이 되는 댁에다가 IPTV하고 이제 AI 스피커를 놔드리고 아침에 눈 뜨시면 전원을 딱 켜면 잘 주무셨는지 여쭤보고 아침에 거기 IPTV에서 나오는 동작을 가지고 운동도 시켜드리고 또 스피커에서는 약 드세요, 식사하세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아요. 이런 식으로 해드리다 보면 사람이 미처 제공하지 못했던 서비스들을 이런 기기들이 약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TV 보시다가 맨날 TV 켜놓고 전등 켜놓고 주무시는데 이걸 원격으로 조정을 해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사람과 기계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표준화된 업무는 로봇이 대신해주고 또 상담이나 모니터링은 일부 이제 IT 제품이 대신을 해주면 우리 전문가들은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핵심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육체적인 어떤 부담감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우려가 뭐냐면 결국에는 기계나 로봇이 그런 현장에 투입이 되면 인간과 로봇은 하나의 일자리를 두고 경쟁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런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저임금 구조는 저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을 거고 또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저임금 노동력이 공급이 될 거고 또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분들은 누가 될까요? 결국에 대기업, ICT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명으로 보면 조금 이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의 일자리의 지위, 품질은 낮아질 거다. 또 그거에 의해서 직격탄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여성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정말 사람과 기계가 협업해서 배변이나 이런 힘든 거는 로봇이 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되는데요. 4월 고용 통계를 보면 실제 다른 산업은 취업자가 다 감소했는데 이 보건복지 돌봄 서비스에서는 취업자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그 돌봄 일자리들은 저도 언택트라고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저임금 노동이지만 이게 공공 일자리로 안정된 일자리가 돼서 좀 더 처우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이제 결국 이런 디지털 능력 격차가 결국 일자리 격차를 더 벌려서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또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여성 일자리를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이러한 이 언택트로의 변화, 이제 이러한 사회 변화에 맞추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취업자도 감소했는데 이분들이 또 구직 활동을 하러 나오시는지 얼마나 기관을 방문하는지 또 이런 것들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관장님, 현장은 지금 어떤가요? 한마디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구직자가 몰려오지도 않고 취업자가 확 늘어나지도 않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은 저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3개월 동안 휴관을 했고 5월 초서부터 지금 저희가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저희가 쓰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실적을 입력하고 있는 이세일 시스템을 올해 5월 25일자 기준으로 봤더니 서울 지역의 1월서부터 5일까지 전년 대비 구직자 수가 3만 4천여 명에서 2만 4천여 명으로 줄었더라고요. 많이 줄었네요. 네네, 약 한 27.5%가 감소를 했고 취업 인원은 뭐 중복되는 인원 다 빼고 취업 순인원만 가지고 했을 때 9,221명에서 7,508명으로 1,713명, 약 한 20%가 현재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구직자와 취업자가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는데 저희 서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데가 대학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학가를 주변으로 많은 음식 업종, 음식 서비스, 교육 서비스, 그다음에 도소매 업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5월 달 한 달 동안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구직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줄었지만은 저희가 있는 그 위치의 특성으로 일부 또 늘어난 것도 저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신촌이나 이대 주변에 정말 뭐 한 두세 집 건너가면 한 집이 폐업을 해서 전부 다 가게 임대를 하고 지금 다 써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네, 분들이 네. 지금 직격하면서 그래서 받고 자영업을 있죠. 하시는 분들과 거기에서 한두 명씩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여성들이 일을 했었는데 그분들까지도 지금 현재는 다 바깥으로 내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뭐 직업훈련 3월 시작하면서부터는 직업훈련이 좀 많은 수가 개강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휴관을 하기도 했지만은 개강을 한다고 5월 달서부터 시작은 했는데 취업 준비하던 여성들이 직업훈련을 같이 받고 저희가 같이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했어요.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계약으로 엄마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돌밥 얘기하셨잖아요. 네. 돌아서면 밥. 그래서 그 밥도 차려줘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그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는 부분까지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직업훈련에 대해서 취소도 했고 경력 보유했던 여성들이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모든 그 지표가 다 감소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직 단념까지도 이어져서 지금 현재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가사 부담이 커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재택근무와 더불어서 이게 뭔가 준비되었던 재택근무이면은 괜찮은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건 처음 맞아본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육아에 대해서 주로 여성들이 독박 육아를 하면서 서로 간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 이게 보면 가사노동이나 돌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성평등하지 않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고, 아무튼 여성들은 일하랴, 뭐 아이도 돌보랴, 직업훈련 받으면서 또다시 취업 준비를 하랴, 이중고, 삼중고를 현장에서 겪고 있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이제 생생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서대문의 이 현장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거기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이 어떠한지 이제 막 느껴지는데요. 정말 이렇게 취업자가 감소하면은 막 열심히 일자리를 구할 것 같은데 그런 구직 전망을 밝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직 단념자가 도리어 증가한다는 것은 이 고용 한파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다. 그 위험성을 저희가 또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제 실업하면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라도 받으면서 이 기간을 좀 버텨봐야 되는데 다들 임시 일용직이어서 그런 사각지대 밖에 있고 여성들은 또 이렇게 다중 역할을 해야 돼서 뭐 남들이 보기에는 뭐 재택근무한다 이러면은 집에서 쉬면서 일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아이들도 더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다중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 여성의 현실은 참 이렇게 복잡하게 이 현실에서 읽혀지는데 그만큼 공공정책이나 정부에서도 이런 여성 일자리 이 고용 한파 취업 감소에 대비해서 어떤 거기에 적합한 정부 정책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또 그러한 정부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또 그런 것도 저희가 궁금합니다. 정태승 기자님, 어떻습니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 이번 뭐 코로나19 사태가 전대미문의 어떤 팬데믹이다 보니 네. 그 정부 정책도 뭐 여러 가지로 극악 처방들이 나왔는데요. 저는 뭐 세 가지로 좀 짚어봤어요. 그래서 네. 일단 그 정부 정책 긴급 재난 지원금이 뭐 제일 어쨌든 크게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여성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이 그 일단은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다들 기쁘게 받았고 기묘하게 가뭄의 단비처럼 좋았지만 그게 좀 저희하고는 괴리가 있었던 것이 이게 주로 세대주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그 가정마다 사연이 다르고 하니까 대부분의 가정들은 물론 혜택을 받으셨겠지만 그 세대주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 요즘 1인 가구들도 많이 있고 뭐 그리고 또 그 아버지가 세대주인 경우에 뭐 잘 쓰시기도 하지만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 세대주나 가구주 역할을 하시고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시는데 이 나온 지원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요즘 가구마다 사정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이유 신청이 굉장히 많이 예, 들어왔더라고요. 6만 8천 건? 예. 이 정도로 예, 그 다행히- 세대주에게만 지급한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보완책으로 행안부에서 다행히 이의 신청을 받긴 했지만 네. 그게 이제 그 이의 신청이라는 것이 네. 그 서류상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이 됐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이의 신청이 그렇게 뭐 서류로 증명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혼 뭐 과정을 겪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라든지 정말 가정 불화가 법적으로 이렇게 정말 증명이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만 그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 정말 뭐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기묘하게 그 쓰실 경우가 많은데 그거조차도 좀 어려운 여성 가구주 세대주의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통계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여성 세대주 가구주가 보통 한 30%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혜택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가구들이 분포를 하니까 정책적으로도 좀 그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것이 그 아닌가. 다양한 가족의 상황을 반영하려면 그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 그거를 그렇죠. 지급받도록 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네, 뜻으로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좀 파악을 네. 해서 좀 다양한 정책들을 수용해야 되지 않나. 물론 그 긴급 제한환금 자체는 좀 네. 감사한 일이지만 좀 더 좀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네. 부분이 있었다고 네, 보여지고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예, 예. 그리고 아까 그 이민옥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게 조용한 학살을 좀 고착시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가정 양육 전환 대비 양육 수당이라는 것이 이번 추경에 한 270억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직장맘이 그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이들을 이제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아이들을 양육할 경우에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 추경으로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한 것이었는데 그게 없는 것보다는 물론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국가 예산이겠죠. 그렇지만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조용한 학살.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자리를 가장 그만두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쉽게 그냥 너희 자식 키우면 되지 않나. 네. 이런 경제적인 그런 굉장히 쉬운애고 그런 메커니즘을 더욱더 고착시키는 그런 거에 편견을 더욱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댓글이 막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없는 것보단 낫지만 이런 것들의 어떤 기저를 더 고착화시키는 예산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것과 함께 어떤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좀 섬세하게 보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성인지를 할 수 있는 여성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녀 모두 이런 어떤 일자리 문제가 나왔을 때 다들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여성 일자리 문제가 제일
그 노출돼 있고 심각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뭐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하니 뭐 남성계에 계시는 분은 그 여성들끼리 모여서 무슨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 박용만 회장이라도 불러서 여성 일자리 몇 개 약속을 받아내라.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현실은 아직까지 여성들에게 그 경제나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일자리 문제 사각지대에 있는 특히 고용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전혀 노출될 수 없는 그런 여성 일자리 문제들을 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성인지 고용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재난지원금 이런 거 국가가 직접적으로 현금 소득을 각 국민의 그 호주머니에 꽂아주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정도로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대책들이 정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성 고용 대책은 앞에서 저희가 봤듯이 20년 전에 IMF 때나 뭐 금융위기 때나 현재 코로나위기 때도 별반 달라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이 왜 취약한 일자리에 있게 되느냐. 우리 너무 다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예. 항상 가사와 양육을 먼저 해야지. 노동시장은 여성에겐 뒷전이야. 이러니까 임시일용직 되고 실직해도 큰 문제가 안 되고 이러한 생각이 전환이 되어야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여성 고용 위기도 좀 대전환에 그런 발판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또 이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은 또 더 많은 어떤 어려움과 도전들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기업에서 나오신 제가 또 성함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빅스 컴퓨팅의 김근희입니다. 아유, 예, 그냥 직접. 빨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그 이러닝은 좀 뜨고 있는 분야, 원격 교육 뭐 이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기업의 현실은 어떠한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저는 에듀테크 산업에 종사하면서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면서 특히나 이 비대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요. 저희 이러닝 산업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좀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또 소통하고 피드백해야 되는 이 교육 방식이 아무래도 생소하기도 하고 또 이제 크게 다가오게 됐는데요. 이 자리도 네. 생소해요. 저도 사실은 이 자리는 처음입니다. 대면 교육이 더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제 비대면 교육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당황스럽기도 했고 좀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우리의 교육 방법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합한 그런 수요는 어떠한지를 또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맞는 종사자를 양육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보면 이 에듀테크 산업, 제가 종사하고 있는 에듀테크 산업에서는 정말 많은 파트에서 지금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학습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선생님, 교사 외에 수업을 지원해주는 튜터라든지 아니면 학습 지도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 또 필요하게 되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는 회사에 있다 보니 컨텐츠 개발하는 부분에서도 뭐 이러닝 컨텐츠를 기획하고 또 뭐 문서를 작성하고 또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2D나 3D의 영상을 제작하거나 그리고 또 이제 검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검수하고 교정이나 교열을 보는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 일자리, 여성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여성의 진입을 하기 위한 기회를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또 AI나 뭐 AR, VR, 뭐 학습 데이터 아까 이지은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습 데이터 분석사 이런 분의 에듀테크 산업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두각되면서부터 필요로 하는 일자리로 얘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의 교육의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좀 더 일자리를 좀 크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로 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또 제가 이제 이러닝 산업 분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러닝 산업 분야에서의 여성 일자리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은 잘 모르셔서 여성분들이 저희 직업군으로 진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직무별로 봤을 때 이러닝 교수 설계, 이제 교육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교수 설계라는 직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닝 과정 운영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교사를 대신해서 학습을 지원해주는 그런 과정 운영자의 부분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지금 직원들이 한 2배 정도 사실은 높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지금이라도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용이하고 또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고요. 저도 지금 여성 기업 이제 저희 UX 컴퓨팅에 제가 여성 기업으로 있는데 사실 이러닝 교수 설계 기획 부분에서는 여성 일자리도 많고 그리고 여성 기업 대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들이 출산이나 뭐 육아 이런 부분에서 일하는 데 많이 꺼리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의 그런 교수 설계 부분은 뭐 유연근무제나 아니면 재택을 실시한다든지 어느 정도 숙련된 기술 이후에는 그런 기회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성의 진입이나 고용 유지에서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예, 이게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함께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디지털 일자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여성 일자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러닝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건데, 그럼 관장님, 여성들이 이런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여성 직업훈련 기관에서도 뭔가 준비하고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현장에 있으면서 어떻게 직업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과 의무감, 게다가 압박감까지 네, 같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비대면 이 사회에서 직업 능력 교육의 가장 필수는 아무래도 컴퓨터와 관련된 이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상황에서도 구직자가 30, 40대 구직자하고 50, 60대 구직자를 보면 2010년 이후서부터 50, 60대 구직자가 30, 40대 구직자를 지금 현재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50, 60대 구직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50, 60대 구직자는 아니지만은 고학력 경력 보유 여성의 구직자가 50, 60대에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50, 60대 여성들이 이렇게 컴퓨터하고 굉장히 친숙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있을 어떤 직업의 세계에 뭐 풀타임 잡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기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컴퓨터와 관련된 가장 기본 교육 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30, 40대는 그래도 컴퓨터를 접해봤던 학교 다니면서라도 접해봤던 세대라서 그런 분들에게는 또 거기에 맞는 이런 그 교육이 별도로 투트랙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0, 60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들 이야기하는 이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네, 디지털 문해 교육. 예전에는 정말 한글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그런 문해 교육이 디지털 분야에서도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아이디를 갖고 다양한 이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본인의 아이디가 본인의 또 정체성을 또 표현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하고 있는 이러한 그 디지털 사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술을 습득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 습득과 더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활용을 한다는 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활용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직업 영역으로까지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가장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직업 기초 능력은 컴퓨터를 다루고 디지털 기기를 다룰 수 있는 것이 그게 가장 문해 교육의 첫 번째가 아닐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직업 훈련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스마트워크에 대비한 어떤 컨텐츠에 대한 어떤 개발, 그다음에 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또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지만은 또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를 여성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그 기회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그 준비를 저희가 발빠르게 하는 것은 저희 혼자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빠르게는 기업들이 또 가장 또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기업들과 저희가 연계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디지털 요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프로그램화 시킬지,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그것이 또다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성능력개발원에서도 유망 직종에 대한 발굴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한 개 기관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인력개발 기관과 그다음에 기업들 그리고 정말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대한민국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특히 서울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는 이런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여성인력개발 기관들이 해야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교육을 했다라고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제는 적절히 믹스가 되는 이런 그 블렌디드 러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일을 하거나 그 이 온라인상에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교육된 그분들이 다시 온라인 시장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 하세요. 플랫폼 일자리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비판이 많잖아요. 비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그쪽으로 일자리의 전환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플랫폼 노동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민간 영역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공공에서 여성 일자리와 관련된 플랫폼 단기간 단시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모으는 이러한 그 공공성을 갖고 있는 여성 플랫폼 일자리도 만들어진다면 온라인으로 가속화되는 이런 형태에서 여성의 일자리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현장의 고민이 무척 이렇게 절절히 좀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베이비붐 세대인데 5, 60대 분들은 정말 이 디지털화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여기에 적응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여성 직업 훈련 기관도 다시 또 활용도 해보시면서 조금씩 이 변화에 적응해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또 기관, 기업 이렇게 코워크를 통해서 정말 이 코로나 위기가 사회적 불평등, 성별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가 정말 지혜를 모으는 특히 이제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근거한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김근희 대표님 이렇게 정책 마련하면 그 기업에서 정말 많이 고용이 되고 좀 이 여성 일자리가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활성화가 필요한 저희 같은 업종이 있습니다. 저도 이러닝 분야 20년 가까이 지금 산업을 20년이나요? 예. 종사하고 있는데도 에듀테크, 이러닝에 대해서 생소해하고 막연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또 늘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 일자리가 저희한테 참 잘 맞는 그런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생소해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기회에 정말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기회를 여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에듀테크 분야 기업에 또 그 일자리 수요 조사라든지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니즈 파악부터 시작해서 맞춤형 직업 훈련을 또 좀 시행을 해주시고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루빨리 좀 취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되면서 정말 그 온라인 학습과 관련된 니즈가 더 커졌거든요. 저희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력들이 저희 쪽에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그 고학력 경단녀들이 예, 저희 쪽에 오신다 그런다면 취업 그런 부분에서의 취업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20대 여성들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에듀테크 산업 그러면 제가 종사하고 있는 컨텐츠 개발 쪽도 있고 또 플랫폼 사업도 있고 또 서비스 영역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그 각자의 경력과 또 전공에 맞춰서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한번 기회를 열어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미래 사회는 언택트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학교 교육이나 기업 교육이나 이런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고 블렌디드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종사자들이 저희 업종으로 유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여를 했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얘기 들으시면서 아이고 도대체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도 생소하고 그 뭐 막 기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의 기회는 없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디지털 능력 격차 그렇게 다 뭐 디지털 일자리를 새로 가질 수 있으면은 걱정이 없는데 안 그러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지은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저희가 또 가져야 될까요? 근데 사실 지금 정부와 학계에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답변을 못 내놓고 있는 것처럼 저도 사실은 뾰족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다만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는 직업 훈련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여성들이 갖고 있는 역량은 다 각각이고 또 그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니즈는 제각각이거든요. 어떤 분은 본인이 혼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그다음에 의료보험이 돼야 되고 또 충분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죠. 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육아라든가 살림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풀타임 잡보다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긱 노동자로 사회 참여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그 여성 직군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할 때 4대 보험 가입률이 몇 프로냐, 연봉이 얼마냐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서 오는 약간 상실감, 그다음에 나는 하루에 8시간 일을 못 하니까 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무리해서 취업을 시켜요. 이제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이제 제대로 월급을 받으면서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서 막상 취업을 시켰는데 일가정 양립이 안 돼서 결국에는 일자리를 포기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을 대상으로 직군 서비스를 할 때에는 그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니즈에 대한 고려가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여성에 대한 직군은 여성을 가장 잘하는 기관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국에 있는 세일센터에서 그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제품을 팔기 위해서도 시장을 나누고 그 시장에 속해 있는 고객들의 니즈를 분석하는 것처럼 이 취업 시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여성분들의 니즈를 고려한 저는 차별화된 직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세일센터에서 진행하는 일반 직군은 저는 그대로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일반 직군 같은 경우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50, 60대 여성들을 취업 지원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을 살려서 조금 높은 레벨로 진입하길 원하는 그런 여성분들을 위해서는 고부와 가치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은 기능대로 제공을 하고 또 이 그러니까 긱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을 하는 긱 노동자 이런 분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 같은데 또 그런 분들이 취업하기 위한 또 별도의 교육은 또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게 앞서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노동시장은 플랫폼 노동자를 요구하는 그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플랫폼 노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보호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또 아까 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 직원은 원치 않지만 매달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한 4-5시간 정도 일을 하길 원하는 그런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가 있어요. 그런 것만 몇 군데를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한 달에 50시간을 일을 해요. 결국에 한 5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을 해줘서 근데 이분들은 4대 보험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중소기업들을 하나 일자리로 묶어서 그런 몇 개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4대 보험을 지원해주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국민 고용 안전망 이제 이게 뭐 너가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 월 60시간이 넘든 안 넘든 소득의 기준에서 하여간 일을 하는 사람이면 전 국민 취업자가 다 사회적 안전망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게 플랫폼 노동이든 특수고용이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로드맵을 짜겠다라고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고용 종속성 이런 것들도 많은 이제 변화들을 겪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가 변화될수록 이 정부 정책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어 있는 그 구멍들을 잘 메워줘야 되고 또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전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될 텐데 기자님 이렇게 공공정책에서 좀 더 어떤 점들을 이 정부가 짚어봐야 되는지 아까 이제 앞서 말씀에서도 성인지 고용 정책, 이 성인지성이 너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더 이렇게 덧붙여서 이런 부분들을 여성 일자리가 기회가 되려면 이런 거를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제안해 주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앞서 임 위원님하고 이 교수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뭐 특별히 덧붙여서 더 부연을 하자면 그 말씀해주신 대로 뭐 단시간 근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고용의 형태가 너무 다양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성들은 뭐 4대 보험이나 이런 데 잘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학습지 교사라든지 예술인 이런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의 형태가 너무 다양하지만 그런 정부의 어떤 지원 형태라든지 이런 것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 근로자들이 특히 더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정책적으로 좀 여성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좀 아무래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려면은 범정부 차원의 어떤 여성 일자리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 또 이런 자리도 마련하셨지만 또 네. 서울시 차원에서 또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예. 결국 이게 투트랙으로 좀 준비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 능력을 갖고 진입할 수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렇게 컨트롤 타워처럼 종합적인 각 그 세대별 학력별 뭐 이런 걸 다 고려한 여성 일자리 종합 플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그 실시간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을 좀 두 가지 정도 소개해드리고 답변 듣고 아쉽지만 이 자리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이지은 교수님께 드려야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질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선 직업 기초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십니다. 그 사실은 저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역량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무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직업 기초 능력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직업 기초 능력을 배울 수 있는 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꿈날개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스텝이란 사이트에 가서 보면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직업기초 능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런 컨텐츠가 많고 무크나 뭐 유튜브에 가보면 사실은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너무나 쉬운 정보조차도 우리 여성들은 잘 모르세요. 특히 전업주부분들은 이거 어디서 배워야 되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돌밥. 맞아요. 밥 주느라 바쁘죠. 애들 키우고. 그래서 그런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서 사실 홍보를 해주는 게 기관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서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OA 기능, PPT, 워드, 엑셀 이런 거 가리키면 내가 사무실에 가서 그런 일 하려고 뭐 공부한 줄 아세요?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디지털 역량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부장, 상무, 부사장도 자기가 기한서는 다 그런 OA 도구를 가지고 쓰거든요. 그래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역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런 SNS와 같은 비대면상에서 나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저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업에 계시는 CEO분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보통 여성분들이 집안에 애들 챙기고 출근을 하다 보면 지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각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장님 죄송합니다. 애들 밥 차려주느라 늦었습니다. 유유. 다시는 절대 안 그럴게요. 유유. 이런 걸 보내세요. 사실은 그 유유라는 게 우리 편한 사람들끼리 쓸 수 있는 이모티콘이지 공식적인 채널에서 내가 전문가로서 쓰는 직장인으로 쓰는 그런 이모티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막 섞었을 때 보면 안타깝다 이거는. 뜨끔한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뭐 우리 여성뿐만 아니라 20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데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고 비대면 방식에서 SNS 통해서 나의 메시지나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직업 기초 능력의 의사소통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알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친밀감을 표현한다는 게 유유하신 것 같은데 공과사를 구분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보는 아주 쉽게 여기저기 있으니까 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거는 현장 목소리인 것 같아요. 박정숙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예,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로 전환되어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마침 남편 행사도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둘이서 같이 집에서 근무를 하는데 집에 있어도 남편은 집안일에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왠지 더 억울하네요. 라는 예, 사연입니다. 이런 사연은 여기 사연이 아니어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재택근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 재택근무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않으니까 엄마들이 또 아이들의 학습서부터 시작해서 돌밥 그것도 지금 같이 하고 있고 또 재택으로 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주당 가사 노동을 한 9시간 정도는 더 일을 한다고 해요. 맞습니다. 네. 이거를 시간으로 따져서 계산을 하면 여성들이 한 3개월 정도로 일을 더 해야 된다라는 건데 결국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같이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육아도 함께 해야 하는 돌봄 노동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인식을 갖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애로사항은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는 남녀의 성역할 구분은 없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변하고 있고 산업 구조도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옛날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될 것 같고 여자든 남자든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하면서 돌봄도 또 자기 밥상은 자기가 차릴 줄 아는 예, 그런 사회로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2부 패널 토론 시간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두 분께는 질문이 이제 있어서 답변을 주셨는데 두 분은 아마 질문을 자른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좀 마무리 말씀을 예, 두 분께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여하시면서 느낀 소감이나 또 뭔가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나 의견 한마디씩 해주세요. 이런 좋은 기회에 어쨌든 저희 에듀테크 산업 쪽에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성 일자리가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준비를 하시면 적재적소에 또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둘 수 있으니까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새롭게 직업을 또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가름하기 어려운데요.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여성에게 또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의 힘으로 네. 좋은 일자리 많이 네.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너무 짧은 거가 또 좀 아쉬운데 이게 또 시작이고 여성 일자리 공론화의 또 첫걸음을 이렇게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통해서 열게 된 게 굉장히 또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2부 패널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예, 이어서 오늘 이 포럼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조영미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와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은 반영을 해서 네, 사업으로 충분히 또
그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라고 해서 저희가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려던 이 포럼을 랜선 포럼이라는 그 포럼으로 개최를 하면서 저희도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여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해보니까 오프라인으로 할 때보다 보다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실시간 의견도 많이 남겨주셔서 새로운 변화가 반드시 위기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음번 두 번째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거나 또 새로운 도전을 하셨던 실제 여성분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성인지적인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많은 그 일자리 정책들이 있지만 또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상당히 의미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채팅으로 또 여러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는 커리어에 있어서 친정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정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로 다가오거든요, 이것이. 일단 수업 자체가 제가 너무 좀 필요했던 수업이었고요. 거기서 제공하는 수업들이 내가 한번 겪어보고 바로 비즈니스 판으로 나오는 거랑 그냥 나오는 거랑은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맨몸으로 나가느냐 패딩을 입고 나가느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좀 많이 달라서 사실 가장 고마웠던 거는 여기 이제 취업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이면 선생님께서 정말 세심하게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든 성공하게끔 해주시려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주셨고 뭐 밤낮 안 가리고 서포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기관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상호 좀 보완들을 하더라고요. 강의 들은 와중에 이제 기존에 강의하셨던 분들은 강의법에 대한 보완을 해주시고 저처럼 개발자 출신이셨던 분들은 이제 잘 모르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고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취업 문자를 주시고 계시고 또 새로운 강의가 오픈이 되면 문자로 아니면 전화로 직접 주셔서 이러이러한 강좌가 있으니까 와서 꼭 들으시라고 연락 주시고 계십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3년간의 그런 과정 동안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여러 선생님들하고 센터장님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부여성발전센터가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아주 영원히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엄마가, 일을 잘하는 엄마가 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엄마도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이렇게 터닝포인트가 됐었던 것처럼 서울에 있는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참여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좀 또 다른 직업을 꿈꿀 수 있는 엄마로 꼭 성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걸 위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직업은 자존감, 제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고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